심해는 극한의 세계입니다. 지금까지 우린 이 시리즈에서 동물들이 춥고 어두운 깊은 심해에서 살아남기 위해 적응한 방법들을 탐구했습니다. 이 가혹한 생태계 세계에서 어떻게 생명의 공동체가 과열된 물의 분출구에서부터 가라앉아 썩어가는 고래까지 이곳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에너지의 원천을 붙잡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깊이 잠수해서 생명체가 절대적인 한계로 내몰린 삶을 살아가는 장소를 발견해야 할 때입니다. 태평양 바닥의 해저는 점점 넓어지며 불명확한 심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얼굴이 없어 보이는 물고기, 거대한 박테리아로 가득 찬 들판, 그리고 다른 행성에서 온 것 같은 거인 생명체들. 자, 이제 가까이 가볼까요? 마리아나 해구에 숨겨진 세계를 살펴봅니다. 악명 높은 마리아나 해구는 태평양 바닥에 움푹 베인 초승달 모양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길이 2550km, 폭 69km의 이 균열은 오염되지 않는 완벽히 어두운 검은빛 공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맨 아래엔 지구상에 알려진 가장 깊은 곳이 있습니다. 11,033m 지점에 있는 챌린저 해구입니다. 해구 자체는 해저에 있는 깊은 상처들로 이루어진 세계적인 네트워크의 일부일 뿐입니다. 섭입이라 불리는 과정에서 형성된 특징입니다. 마리아나 해구의 경우 태평양판의 서쪽 가장자리는 서쪽의 작은 마리아나 판 아래에 돌출되어 깊은 골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녹은 물질은 해구 근처의 화산을 뚫고 솟아올라 근처의 마리아나 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 마리아나 해구는 조금밖에 탐사가 되지 않는 해양의 작은 탐험 영역 지대로 내려갑니다. 초심 해대는 그리스 신화의 지하 세계인 하데스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짙은 어두움, 산성의 차가운 얼음물, 찾아볼 수 없는 식량, 그리고 거대한 압력과 같은 조건이 이러한 장소에 대한 적합한 칭호이며 생물들이 생존하기 위한 도전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역사의 많은 부분들에서 그곳은 생명이 전혀 생존할 수 없는 죽음의 지대로 여겨졌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도달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경계와 위험한 공간. 그러나 19세기 이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나호의 수심을 처음 측정한 것은 1895년 HMS 챌린저호에 탑승한 선원들이 배 측면의 밧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렇게 깊은 장소가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발견이 선원들의 야망을 사로잡았고 단순히 그것이 존재한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몇몇은 밑바닥까지 감히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1960년) 챌린저 해저가 선구적인 항해에서 발견된 지 85년이 지난 후 두 남자가 심해 바닥에 도달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자크 피카드와 해군 중위 돈 월시였습니다. 트리에스테라라고 불리는 비좁은 바티스카프 잠수정만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들의 5시간 하강은 도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닥 근처의 수압은 해수면 대기압보다 거의 1000배나 더 컸습니다. 해저 탐사 중 보기창에 균열이 발생하여 해저에 보내는 소요 시간을 20분으로 제한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과학계에 충격을 줄 것들을 보았습니다. 생명이었죠. 창백한 새우와 가자미 같은 물고기와 함께 짙은 암갈색 규조 연리라고 묘사되었던 것들이 해저 바닥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피카르는 이 탐험에 관해 설레는 마음을 책에서 묘사했습니다. 여기 이 순간에 수십 년 동안 생물학자들이 물었던 물음이 있었다.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심해 챌린저호에 탑승하여 트리에스테오의 발자취를 따라간 2012년에는 그는 귀괴한 모습의 필라멘트 모양의 미생물 덩어리인 제멋대로 뻗어져 있는 미생물 매트를 보았습니다. 햇빛이 없는 세상에서 1912m 아래에 있는 변화된 암석에서 나온 화학 물질을 먹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박테리아는 햇빛이 없는 곳에서 거대한 생명체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화학 합성 과정을 거쳐 생성되는 에너지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광합성에 해당하는 심해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1996년 일본의 무인 잠수정인 카이코에서 찍은 것입니다. 수심만 897m 깊이에 도달해 무인 잠수정으로는 가장 깊이 들어간 거리였습니다. 무인 잠수정의 목표는 피카드와 월시가 거의 40년 전에 관찰했던 매트에서 박테리아를 추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찾은 많은 박테리아 종들은 당연히 호합성 세균인 것으로 보였는데 이것은 그들이 높은 환경적 압력 하에서도 번성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생명체가 더 알맞은 조건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우리의 생각은 결함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카이코는 챌린저 해역으로 돌아와 더 복잡해지는 우연을 겪게 되었습니다. 히론델리아 기가스는 거대한 단각 목족입니다. 이 발견은 약간의 미스테리한 점이 있습니다. 심해 극심한 압력은 단각목과 많은 해양동물의 껍질을 구성하는 탄산 칼슘을 물에 더 쉽게 녹여 부드러운 몸을 취약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단각목은 보통 5,000m 이하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카이코의 빗속에서는 거대한 단각목이 거친 외골격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밝혀진 바로는 그들은 알루미늄 갑옷의 형태를 사용하여 껍질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먹이를 찾아다니는 동안 내장에 있는 화학물질을 배출하여 해저 진흙에서 알루미늄 이온을 추출하면서 말이죠. 유기세설물로서의 역할에서 이 단각목들은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청소부 역할을 하며 심지어 나무도 소화할 수 있는 효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원격 잠수정이 마리아나 해구의 이상한 모습을 헤드라이트로 포착했습니다. 그중 발견한 건 가장 풍부하게 살고 있는 거주 생물 해삼이었습니다. 해삼은 먹이를 먹는 촉수고리를 가진 바다돼지처럼 촉수로 진흙 속을 채를 치고 먹이를 잡는 데 사용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피칼드의 물고기는 사실 해삼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는 압력이 너무 커서 척추 동물의 뼈를 녹일 수 있는 곳에선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 서식하는 이 물고기는 챌린저 해협의 수심 2km 지점인 8,000m 깊이에서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에 발견된 마리아나 꼼치는
슈돌리파리 수아리라는 학명을 붙였고, 이는 HMS 챌린저 소속의 로버트 수아이어를 기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꼼치와 단강목은 해구에서 발견되는 유일한 괴짜만이 아니었습니다. 거대 제노피오프는 지름이 20cm까지 자라지만 단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포식성 피낭동물아운 우렁쉥이는 먹이가 지나갈 때까지 협곡의 측면에 몸을 고정시키고 기다립니다. 반면에 깊은 바다도끼 물고기는 주변 환경과 섞이기 위해 생물 발광을 사용하여 조화를 이룹니다. 잠시 이 다른 세상의 유기체를 엿보았던 기록이 되었지만 그들의 풍부도는 삶은 항상 생존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격렬한 도전에 직면했을 때도 바다의 지하 세계의 중심에 살고 있다는 것을요. 수집된 수많은 탐험과 영상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마리아나 해구에 숨겨진 세계의 발을 이제 막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새로운 종들이 발견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어떻게 그러한 사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퍼즐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마리아나 생물을 연구하는 것은 바이오 의약품과 생명공학에 있어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체가 지구상에 출현한 이야기를 조명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깊은 곳이라도 인간에 의해 파괴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이미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중요성을 알기 전에 어떤 중요한 발견이 사라질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